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려줄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짐 퀵의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흔히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하고 한계치를 설정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게 되겠죠.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묻어둔 채요. 이 책의 저자 짐 퀵은 어릴 적 사고로 뇌를 다치고 기본적인 학습이나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못 박은 선생님의 말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해 봅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통해 결국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고 세계적 기업의 CEO와 임원들에게 두뇌 코칭을 하는 지금의 그가 되었습니다. 몰입의 대가 짐 퀵이 제안하는 그 두뇌 코치 중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독서의 몰입, 속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속독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읽는 속도를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 오프라 윈프리, 토머스 에디슨, 케네디 대통령,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 독서를 많이 했다. 지도자들은 다독가다. 연구에 따르면 읽기 능력과 인생의 성공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읽기에 능숙한 사람은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수입,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누린다. 불행히도 사람들 대부분은 독서를 지루한 일, 대단히 소모적인 일로 여긴다. 당신은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나서 대체 방금 무엇을 읽은 거지? 라고 자문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대학생활 초기에 학교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수업을 위해 읽어야 할 책 외에 책 한 권을 매주 읽는 과제를 해내면서 학업에 상당한 진전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내내 주목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줍은 많은 아이였던 나는 앞줄에서 가운데 자리보다는 뒷줄에서 배경처럼 묻히는 게 더 편했다. 이는 대학에 가서도 계속됐다. 대형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강의는 구석에 앉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이었다. 어느 날 학생들 수백 명과 함께 그런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교수님은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이 프로젝터 위에 어떤 글을 올려놓는 순간 곧바로 웃음이 터져버렸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다. 재미있는 인용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조용했던 강의실에 내 웃음소리가 들리자 학생들이 모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전에는 아마 내가 그 강의실에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왔는데 마치 주목받으려고 무대로 뛰어오른 격이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몸은 한없이 움츠러들었다. 몇 초 후 다른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비웃는 줄 알았는데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에 슬며시 시선을 들어보니 아무도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젝터에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순간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깨달았다. 나는 다른 수강생보다 더 빨리 읽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독서 속도와 이해력이 향상됐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의도치 않게 터진 웃음 때문에 여전히 어색하기는 했지만 나의 학습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생각에 고무되어 강의실을 나섰다. 그렇게 독서는 나의 초능력 중 하나가 되어 학습에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웃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배움과 함께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초능력을 발견해서 몹시 설레고 흥분되었던 사건이었다. 나의 독서 속도 측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의 독서 속도, 즉 기준 속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독서 속도는 1분 동안 읽은 단어 수로 측정된다. 필요한 준비물은 읽기 쉬운 소설, 연필, 타이머다. 준비물을 갖췄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독서 속도를 측정해보자. 1. 알람이 2분 후에 울리도록 설정한다. 2. 편안한 속도로 읽다가 알람이 울리면 중단하고 그 지점을 표시해둔다. 3. 세 줄에 들어가는 총 단어 수를 센 다음 이를 3으로 나눈다. 이것이 한 줄당 평균 단어 수다. 4. 2분간 몇 줄을 읽었는지 센다. 5. 한 줄당 평균 단어 수에 방금 읽은 줄 수를 곱한다. 6. 그 수를 2로 나누면 당신의 분당 독서 속도가 나온다. 지금 바로 해보자. 이 평가를 완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독서 속도는 얼마인가? 보통 사람들의 독서 속도는 대체로 분당 150에서 250 단어 정도다. 그 범위는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분당 100단어를 한참 밑도는 속도로 읽는다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읽고 있거나 독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다. 1분에 200단어를 읽는 사람이 하루에 4시간 동안 읽고 공부한다고 하자. 그러면 1분에 400단어를 읽는 사람은 그 절반의 시간, 즉 2시간만 공부하면 된다. 독서 속도가 빠른 사람은 하루 최소 2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독서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습관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책을 아예 또는 거의 읽지 않는다. 특히 장시간 근무하고 퇴근한 이들은 몹시 지쳐 있다. 그래서 정신활동이 요구되는 독서보다는 텔레비전, 영화, 음악, 게임 같은 것을 더 즐긴다. 나도 그런 현실을 알지만 독서의 이점을 수긍한다면 독서를 위해 매일 시간을 내야 한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독서를 힘든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5분이 걸리는 사람에게 300쪽짜리 책을 읽는 건 뉴욕에서 조지아까지 걸어가는 일과 비슷할 것이다.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책을 천천히 읽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비교적 일찌감치 초등학교 2, 3학년쯤 읽기 학습이 중단되어 독서 속도가, 더 중요하게는 독서 기술이 그 이상으로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책을 읽는 동안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귀를 쫑긋거리고 반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몇 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는 같은 단락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만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책을 빨리 읽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독서 효율은 읽는 속도와 내용 이해력, 이 두 가지에 좌우된다. 읽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3가지 장벽과 장애물부터 살펴보자. 앙구 회귀. 책을 읽으면서 같은 줄을 또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무심결에 뒤로 돌아가 다시 읽는 되읽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앙구 회귀는 시선이 뒤로 돌아가 특정 단어들을 다시 읽는 경향을 묘사하는 용어다. 어느 정도의 앙구 회귀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며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
사람들은 안구회귀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믿지만 대체로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안구회귀는 읽는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읽은 내용의 처리도 심각하게 방해한다. 뒤떨어진 읽기 능력. 읽기는 지능의 척도라기보다 기술이며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배우고 개선할 수 있다. 읽기 수업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대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때였을 것이다. 당신이 대다수와 비슷하다면 읽기 실력이 그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독서의 양과 난이도는 그 후로 바뀌지 않았는가? 내용은 급격히 복잡해졌을 텐데 우리의 읽기 능력은 그대로다. 속발음. 속발음은 속으로 내는 소리를 근사하게 일컫는 용어다.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속으로 소리내어 읽고 있는 걸 눈치채는가? 속발음은 독서 속도를 분당 겨우 몇백 단어로 제한한다. 즉, 독서 속도가 사고하는 속도가 아니라 말하는 속도로 결정된다. 사실 머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읽는데 말이다. 속발음은 어디서 온 걸까? 대부분의 사람에게 속발음은 처음 읽기를 배울 때 생긴다. 당신은 읽기 수업에서 올바로 읽고 있다는 것을 교사가 알 수 있게 소리내어 읽어야 했다. 다른 아이들과 둘러앉아 자기 차례가 오면 소리내어 읽어야 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이는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 단어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매우 중요했다. 그때 당신의 뇌는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이해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소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둘 사이를 연결지었다.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더 이상 소리내어 읽지 말고 혼자 조용히 읽어야 했다. 이때 책 읽는 소리를 내면화한 우리는 이후 속으로 읽게 됐다. 요컨대 당신은 속발음을 듣지 못하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잠시 당신 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어떤 모양인가? 무슨 색인가? 지금 생각해보자. 당신이 생각한 것들은 무엇인가? 파란색이고 타이어가 4개에 갈색 가죽 시트지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파란색, 타이어, 가죽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갖춘 자동차가 그려졌는가? 우리의 머리는 말이 아니라 주로 심상으로 생각한다. 말은 생각 또는 심상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속도 및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문장 부호들을 마침표, 쉼표, 물음표라고 말하며 읽지 않는 것처럼 모든 단어를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다. 그리고 의미는 대개 심상으로 더 잘 묘사되고 기억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속발음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의 효과. 어렸을 때 손가락으로 단어를 짚어가며 읽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가? 그렇게 하면 독서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듯이 손가락을 가이드로 사용하면 시선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게 된다. 눈은 움직임에 이끌리기 때문에 읽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실제로 빨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25에서 100% 빨라질 수 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연습을 할수록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또 문장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읽으면 또 다른 감각인 촉각을 학습 과정에 도입하게 된다. 후각과 미각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이나 시각과 촉각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독서는 안구 회귀 또한 현저히 줄인다.
이는 손가락 사용을 연습하면서 독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다. 눈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따라가므로 손가락을 앞으로 움직이면 눈은 뒤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적다. 손가락을 따라 읽는 연습을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독서 속도와 이해력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학습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독서 습관 만들기. 독서와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면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학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업이나 도전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능숙함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다음 몇 가지를 시도해보자. 바꾸고 싶은 현재의 독서 습관을 알아보자. 어떤 변화든 일단은 무엇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연습 중에 나타날 때 알아차려야 한다. 매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 연습을 해보자. 매일 10분씩이라도 독서 연습을 일정에 넣어 읽기 근육을 키우도록 하라. 이번 달에 읽고 싶은 책 목록을 작성하고 그 책들을 다 읽으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적어보자.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